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강연 제안을 주셨을 때, 저 같은 애송이가 굉장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이 강연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주변에 이제 저와 비슷한 젊은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그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 어떻게 보면 좀 팔아서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젊은 파이어족 22명의 5가지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좀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 한정수라고 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한정수가 대체 누구냐? 저 친구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이제 소개를 먼저 강연에 앞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작년 초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다른 직장인분들과 똑같이 요즘은 이제 평범하게 살려면은 직장 생활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제 직장 생활과 이제 투자를 병행을 했었고, 제가 2010년대부터 이제 투자를 계속 해 오다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3월에 있었던 이제 대폭락을 만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인데 그런 이제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를 절 노리고 있다가 코로나 때 다행히 그런 기회를 만나서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운이 좋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고요. 저는 이제 아까 신한카드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초봉이 그래도 7천이 되고 대리만 달아도 억대 연봉을 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직장이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땡겨서 좀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운 좋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번 돈이 로또 1등 이제 기재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은 로또 1등 평균 실수령액이 한 13억 원, 4억 원 정도라고 해요. 거의 2배 정도를 번 거니까 굉장히 많이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직장인의 이제 이대헌이라는 유튜브 할 거야, 퇴사할 거야를 이제 둘 다 달성한 이제 업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튜브도 있는데 저는 유튜브도 계속 해왔어요. 세상학기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 투자를 했던 그런 과정들과 이런 생각들, 이런 결과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투자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컨텐츠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거를 타고 좀 조회수를 많이 얻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책도 출판 제안도 10군데에서 넘게 받아서 이제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라는 책을 출간하고 뭐 베스트셀러에도 올라보고 그런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나가고 싶었던 이제 KBS의 다큐멘터리도 3번이나 나가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선일보 덕에 또 이런 인터뷰해서 뉴스에도 올라보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신한카드를 나와서 연두컴퍼니라는 이제 컨텐츠 제작사를 세워서 뭐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혹시 그 조코딩님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1위 코딩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같이 만든 이제 웹드라마를 제가 감독과 연출을 해서 제작을 했었고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조코딩을 검색하셔서 꼭 한 번씩 다 보시길 바랍니다. 조코딩도 이제 그 숏폼이랑 롱폼으로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또 개발자분들이 특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개발자 관련 이제 웹드라마인데 누적 조회수 3천만 회를 넘겨서 굉장히 또 고무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또 1위 스타트업 유튜브인 이제 그곳과도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마냥 좋기만 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뭐 멀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젊은 나이에 큰 돈이 생기는 거의 단점이 뭘까요? 혹시 다음 장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돈이 생겼으면 부자가 됐으면 어쩔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예전부터 같이 친구로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고민이 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지하게 하는 그런 고민이나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배부른 고민으로 느껴질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뭔가 얘기하는 게 좀 예전만큼 재미도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 같은 사람을 좀 많이 찾으면은
좀 그런 대화를 좀 편하게 뭐 배부른 고민이라는 생각 없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세상학기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모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30억을 벌었다고 해도 30억을 뭐 1년에 3, 4% 굴려봤자 1년에 1억씩 받으면서 그냥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할 수도 있게 그럭저럭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300명이 모이면 1조잖아요. 정확히 9천억이긴 한데 그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로서 30억이면 사실 뭐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좀 뭐 일반 직장인이 치고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좀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좀 이런 사람들이 조 단위로 모이면은 개인 투자자의 좀 기관화를 이루고 좀 괜찮은 그런 투자 기회들을 좀 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클럽 알파라는 이제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원이 22명이고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초부터는 좀 내실을 다지는 기간을 갖다가 이제 좀 다시 회원을 새로 모집하고 있어서 지금은 24명이고 곧 한 분이 더 추가돼서 아마 25명이 될 것 같긴 한데 평균 나이는 32.9세, 곧 33세 정도 되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33.9가 되겠죠. 평균 직업은 무직입니다. 저는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지만 이제 은퇴하시고 일을 안 하고 계신 분이나 이제 전업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무직이시고 자산 규모는 유적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클럽 알파를 만들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그 저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세미나도 열어주시고 분기별로 좀 재밌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져다 주시고 해서 굉장히 좀 되게 잘 만들었다, 의도된 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원분들의 좀 공통점을 좀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이분의 좀 이런 분들 그 클럽 알파 회원분들의 통계를 제가 좀 내보면은 대부분 이제 투자로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데 뭐 사업으로 버신 분도 있고 뭐 부동산으로 버신 분도 있고 유튜버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 이제 투자로 많이 버셨고 16분이 이제 투자로 버신 거고 투자는 대부분 이제 주식이나 그 가상화폐 쪽 투자를 해서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본인이 만든 회사를 엑시트를 하셔서 그때 이미 100억을 모으시고 그걸로 투자를 해서 더 굴리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좀 하이엔드 부동산 뭐 이런 시그니엘이나 이런 고급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하셔서 굉장히 키우신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한 분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얘기도 공유하게 되고 향후 사업 기회나 아니면 투자 기회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제가 5가지 정도를 골라봤어요. 굉장히 투자 방식도 다르고 투자 철학도 다르고 투자한 종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종목으로 돈을 벌었다 이런 공통점보다는 조금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습관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셨는지 사업을 하셨는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정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가 맞다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니면은 뭐 저랑 같은 비슷한 길을 가려고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으니까 좀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목표가 높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목표가 단순히 그냥 높게만 두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거를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표를 이제 굉장히 높게 갖고 있다는 그 특징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목표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이 책에도 써놓은 말이고 목표를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으면은 실패도 남들 머리 위에 떨어진다. 이거는 뭐 아마 뭐 저만 제가 책에 써놓긴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아닐 거고 분명히 이런 사람이 많을 텐데 그 명언을 누가 말했는지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뭐 누가 했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게 뉘앙스가 느껴질 수도 있고 뭐 FTX CEO 이 말을 했다 하면은 좀 이상하게 또 뉘앙스가 느껴질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또 주우미님이 이런 말을 했다 하면 또 뉘앙스가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하니까 일단 멘트만 적어놨고요. 그러면은 목표가 높다. 여기서 목표라는 게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목표라는 게 뭔데? 결국 목표의 본질을 봤을 때 저는 그 목표는 제 모든 행동의 의도를 불어넣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공통적으로 뭐 잘 되신 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작은 디테일까지도 다 의도가 들어있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춤을 춘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춤의 일부고 뭐 손끝까지 발끝까지 춤을 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목표가 있어야 그러니까 the why behind every action이 있어야 이 그 모든 그 행동들이 이유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설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의 궁극적 목표. 주변에도 친구들 중에 궁극적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먼저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생에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인데 영화 감독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하려면은 얼마나 벌어야 될까? 뭐 30억이면 충분할까? 100억을 벌어야 될까?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거고 뭐 돈으로만 봤을 때 아니면 나는 그냥 한 10억 정도만 벌어서 그냥 은퇴해서 좀 편하게 그냥 살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다 다양하게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가 뭐 7, 80살까지 된다고 하면은 한 50년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 50년 동안 이 목표를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10년 그 뒤 앞으로 지금에서 10년 뒤에는 내가 어디까지 와 있어야 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10년 뒤에 그럼 이 정도까지 와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1년 뒤에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야 될까라고 또 짧게 잘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1년 뒤에 이 정도 내가 바뀌어 있어야 된다면은 한 달 뒤에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 그러면은 일주일 뒤 그럼 내일은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뭘 해야 될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 목표가 정해져야만 이제 내일 할 일이 좀 이유가 있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 목표에 한 발 앞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목표가 높아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목표가 높아야 이제 하루하루 하는 게 이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근데 직장인들은 저도 직장인이었지만 제가 항상 느꼈던 게 직장인들은 목표를 좀 어떻게 낮게 잡게 학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직장인들의 목표 설정하는 과정이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1년 연초에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목표 설정을 해서 그 1년 동안 해온 걸 갖다가 얼마나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고가 평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고가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거나 아니면 승진을 뭐 잘 되면 승진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그 다음에 또 이거에 기반해서 목표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달성을 위한 목표를 항상 잡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직장에서만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도 뭔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성장할 수 있는 목표라기보다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잡게 되더라고요. 이게 목표 달성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목표를 말도 안 되게 낮게 잡으면 됩니다. 뭐 작년보다 뭐 1% 성장, 아니면 내가 작년보다 100만 원 더 모아야지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목표를 낮추면은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클라울파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달성을 위한 달성 확률이 적더라도 좀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구나라고 굉장히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100% 성장, 내가 2배로 성장하는데 확률이 10%밖에 안 돼. 그래도 뭐 100%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데 10%밖에 성장을 안 해. 이런 걸 할 때 대부분 다 왼쪽을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선택하는 분들이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00% 성장을 노려서 성공률 10%더라도 100% 성장을 노리고 이제 계속 1년을 살게 되면 성공 못 하더라도 이 10% 성장을 목표로 했던 사람보다는 더 크게 성장하게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를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으면은 실패해도 남들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말이 이런 말인데 100% 성장을 노리다가 실패해도 뭐 2, 30% 성장했거나 아니면은 3, 40% 성장을 해도 뭐 실패긴 실패지만 10% 성장을 목표로 해서 나 10% 달성했다. 이제 그만 해도 되겠지 하고 이제 멈추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저도 그렇고 별 노력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은 별 노력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게으름을 좀 타고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목표를 좀 높게 잡아야 좀 그 게으름을 이기고 좀 노력을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1억 올해 1억을 버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사실 1억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은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뭘 하지 그냥 취사 선택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잡는다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도저히 100억을 마련할 100억 정도 성장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고민의 저는 질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좀 높게 좀
목표를 잡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파이어족 분들은 굉장히 저도 목표가 다양하더라고요. 뭐 33살에 뭐 1,000억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원래 이제 한국에서만 하이엔드 부동산을 하다가 그 하이엔드 부동산 또 이것저것 하시다가 이제는 한국은 뭐 이만하면 됐다, 나는 미국으로도 진출할 거야, 훨씬 더 뭐 진짜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 투자도 뛰어들어가지고 이런 걸 할 거고, 나는 전용기 구독은 사업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전용기가 뭐 열 몇 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대도 지금 뉴 리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대고, 이거를 좀 나눠서 구독식으로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씩만 탈 수 있게 그런 구독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아니면은 이분은 또 이제 의사신데 아직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전문의를 얻어가지고 나는 서울에 고급 요양병원 사업을 할 거야, 이런 뭔가 다양한 목표들이 있는데, 이런 목표들을 계속 얘기를 해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고, 이분들은 계속 진심으로 이런 큰 목표들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애매한 목표만 잡아서는 이 사람들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 해서 저도 더 큰 목표를 잡게 되고, 근데 그런 좀 선순환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자극의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분들이 목표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 사람들은 진짜 실천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저기 준비 발사 조준이라고 해놨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보통 이제 준비를 하고 조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발사를 하는 게 이제 정석인데, 저는 먼저 준비를 하고 발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조준을 해서 다시 발사를 하고, 좀 뭔가 실행을 좀 빨리 해서 좀 가설 검증을 하고 빨리 피버팅을 많이 하더라도 좀 일단 하는 거를 좀 중요시 하는데, 저희 파이어족 22명의 저희 회원분들도 굉장히 이런 거에 좀 능하신 것 같아요. 여기 저스트 잇이라고 써놨는데, 진짜 무모할 정도의 실천력이 다들 있으신 분들이고, 제가 밑에 써놓은 게 이제 자퇴와 퇴사, 탈주에 능하십니다. 제가 회원분들 중 한 번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래 공부를 엄청 막 잘 하시진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학교 수업만 듣다가 이제 인강을 들으신 거예요. 인강을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나 수업의 질이 좋고, 이 인강만 하루 종일 들으면은 나도 서울대 갈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매일매일 인강만 들어가지고 아예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수능을 보셔서 뭐 서울대까지는 아니셨지만 경찰대 가셔서 그래도 굉장히 거의 연고대급의 입결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학교에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원래 서울대를 다니고 있다가 자퇴를 하시고 나는 요양병원 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사업을 나중에 해보겠어 생각을 해서 자퇴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제 의대 가셔서 지금 의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다들 퇴사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굉장히 퇴사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저렇게 좀 대책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스토리들을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천력이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투자로 결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고 좀 겁먹지 않고 결국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말로만 쉽지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하는 거는 다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결국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랑 확신 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둘 다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행동의 비용을 낮추는 건데, 저도 좀 게으름을 타고난 사람인데 이 게으름을 이기고 좀 열심히 좀 부지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제 행동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행동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빨리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거의 한 30분 동안 영상은 안 보고 계속 뭐 보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한두 시간짜리 이제 영화 보기 위해서 30분 동안 계속 뭐 재밌는 거 있나 해서 리스트에만 추가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안 보고, 이게 넷플릭스는 이제 한두 시간짜리 아니면은 뭐 짧게는 30분짜리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거랑 다르게 굉장히 좀 영상들이 길기 때문에 내가 한 시간을 투자하려면 2시간을 투자하려면은 진짜 제대로 좋은 걸, 실패하지 않게 좋은 걸 고르겠어라는 생각으로 좀 기대가 크기 때문에 발걸음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틱톡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넷플릭스는 이제 한두 시간 길이 영상이 한두 시간인데 그 틱톡은 이런 숏폼 영상 플랫폼은 영상이 1분 내외거든요. 뭐 요즘은 긴 것도 나와 있긴 한데 거의 뭐 10초짜리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낮고 그리고 영상을 그 넷플릭스는 제가 직접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볼지 굉장히 좀 선택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근데 틱톡은 뭐 뭘 볼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뭘 볼지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그 추천에 띄워주긴 하지만 하는데 틱톡은 그냥 먼저 일단 봐 싫으면은 넘겨 우리가 다음 거 추천해줄게 하는 식으로 선택권을 아예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내 선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틱톡은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데 저는 결국 중요한 시간은 컨텐츠를 진짜 보는 소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넷플릭스는 실제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고 틱톡은 제가 찾거나 이런 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단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좀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동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잘게 잘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 2대 허언이라고 아까도 이제 했었는데 이게 허언인 이유가 이 하나하나의 기대감이나 그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하기 굉장히 어려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하기엔 너무 큰 일이라서 유튜브 할 거야라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큰 일이고 좀 이제 되게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퇴사는 더 크죠. 사실 뭐 3대 원인데 나 책 읽을 거야. 이거 책 읽는 것도 뭐 퇴사나 유튜브보다 책 읽는 것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책 사는 거는 잘하는데 책 읽는 거는 굉장히 못하는데 저는 그래도 직장인 1년 차 때 책 100권 읽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110권을 읽은 경험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했던 거는 이거를 굉장히 잘게 쪼개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할 거야라는 거는 뭐 편집 프로그램부터 깔거나 퇴사할 거야 라면은 뭐 퇴사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월급 외 수익을 만든다거나 책 읽을 거야는 뭐 책의 첫 장을 펴는 거 근데 첫 장을 펴는 게 뭐가 뭐 도움이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첫 장을 펴는 게 어렵지 막상 첫 장을 펴서 읽다 보면은 계속 읽게 되고 뭐 관성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출퇴근 때 항상 책을 들고 다녔었고 그 출퇴근 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책을 거의 계속 읽어서 110권이라는 걸 달성했는데 110권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저는 지금 하라면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 1년에 365일이잖아요. 3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출퇴근 때나 항상 그냥 일단 책을 펴고 그런 걸 습관화하지 않으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거에 좀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리 걸음을 버틸 수 있는 확신이 좀 필요해요. 뭐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런 큰 투자나 이런 걸 실행하려면은 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확신의 부족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뭐 투자도 해보셔서 아실 거고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 과정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운 좋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런 아무 결과 없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자리 걸음에서 내 확신이 없어지지 않고 좀 유지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공통점이 그 파이어족 그 다른 회원분들도 보면은 좀 여유가 있으십니다. 이런 제자리 걸음을 계속 몇 년간 하면서도 좀 여유를 갖고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속 이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준비하고 했으면은 좀 괜찮겠지.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좀 여유를 갖고 많이 했는데 이걸 할 수 있으려면은 성장은 이제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말을 가져왔는데 There are decades where nothing happens and there are weeks where decades happen. 이게 뜻이 뭐냐면은 이제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몇 주 동안 그 몇십 년 동안 일어났어야 될 일을 한 번에 일어나는 그런 뭐 날들도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화는 굉장히 원래 변화가 몇십 년 동안 없다가도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이런 말인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는 뭐 레닌이 했던 말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저는 성장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도 그 성장도 이 변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일어나듯이 성장도 계단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노력은 계속 투입을 하는데 성장 안 하는 것 같은 시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듯이 확 한 번에 그 몇 년간의 그 결과물을 보상받는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타트업 성공은 하룻밤 만에 이루어지지만 그 성공은 500번째 밤에 찾아온다.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그 분들도 성공한 분들도 다들 하룻밤 안에 뭐 자고 일어났더니 뭐 성공했었다, 매출이 뭐 몇 억이 하루 만에 찍혀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일 확천금을 얻기까지 수많은 그 뒤에 확들이 있거든요. 그 일확으로 천금을 얻기 전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수많은 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결과를 얻었던 거고, 기업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기업은 매출을 늘려 단계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제 위험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제 경쟁사가 이제 내부의 파도에 무너질 때 점프하듯이 성장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요즘 같은 시기죠. 굉장히 이제 경제 위기나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해서 이제 리세션 있는 이런 시기에 이 파도에 어떤 기업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이제 무너지지 않고 버텨서 경쟁사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다시 좀 시장이 회복이 되면은 그 경쟁사들이 하던 일도 이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몇 배로 순식간에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유를 갖고 조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프하는 시기랑 그거를 준비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도 2010년대부터 계속 투자를 해오고 저랑 같이 이제 클럽알파 회원분들이신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 많은데 다 고만고만하게 좀 별거 아닌 그런 좀 수익만 얻다가 좀 귀여운 수준의 수익만 얻다가 어떻게 보면은 큰 파도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코로나 대폭락 때 그 파도를 잘 타고 한 번에 이제 점프하듯이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는 다들 클럽알파 저희 회원분들도 지금 이 파도에서 좀 잘 타면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공부를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쩌면은 지금이 투자하기 제일 재미없는 시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작년, 재작년은 뭘 사도 상승하는 시기였으니까 투자가 재밌고 그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 시기는 지금 같은 모든 게 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도 다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재테크 박람회 오셨으니까 여기서 많은 좋은 정보 얻어가셔서 좀 점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목표가 높다라고 이제 1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압도적인 목표, 실패하더라도 남들 머리 위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목표를 하려면은 그냥 덧셈 성장을 해서는 안 되고 결국 곱셈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압도적인 그런 점프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으로 시작했는데 그냥 파이어족 정도로 몇십억에서 100억 정도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점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파이어족에서 넘어서서 몇백억, 천억 정도의 이제 부호가 되고 싶다 하면은 한 번 더 점프가 필요한 거고, 거기서 천억대에서 조단위까지 거의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한 번에 또 점프가 필요한 거고, 한 번의 점프만으로 직장인에서 재벌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점프를 여러 번 노리고 계속 노리면서 그거를 여러 번 성공시킨 사람들만 이 단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클럽알파 분들은 다 이 수많은 점프들을 하려고 계속 꾸준히 지금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만약 이 여유를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끝나가는 잔치만 좀 어슬렁거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여유가 없어서 빨리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남들은 막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도 좀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전기차가 뜬대, 요즘 비트코인이 뜬대, 요즘 배터리가 뜬대 해서 그것만 공부 없이 남들이 그것만 따라다니면은 확신 없이 명분만 찾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탑다운으로 항상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잘하는 투자 방식이 있고 내 투자 성향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뭐에 투자해야 될지는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슬라에 투자할 거야. 이미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아니면 비트코인을 투자할 거야.
그러면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이 내 생각을 공고히 해줄 뭐 찬성해줄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 뭐 지금이 적기다. 뭐 라는 글은 맞아 그래 역시 해야겠어 하면서 이제 그런 글들만 찾아보고 이미 늦었다. 지금은 뭐 하면 위험하다라는 글은 에이씨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명분만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봐도 흐름이라면은 그 흐름이 바뀌기 직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나한테까지 이런 정보가 왔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몇 년간 공부해오고 준비해왔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나한테까지 들린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끝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진짜 점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10배, 20배 수익을 얻으려면은 나보다 이걸 비싸게 사줄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나한테까지도 기회가 왔을 때라면은 나보다 이걸 비싸게 사줄 사람이 좀 당연히 적은 거잖아요.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인 경우가 많고 이거에 저는 예를 한 비투로 들고 싶어요. 작년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제일 유행했던 용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다의 줄임말이죠. 뭐 그때 작년이나 재작년 분위기를 보면은 비투 안 하면 바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비투를 하면 바보다. 뭐 몇 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비투 안 하면 바보다라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비투를 진짜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비투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게 결국 그 본질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돈을 빌려서 이제 자산을 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사는 게 돈을 빌려서 자산을 받고 돈을 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빌려서 판다는 게 투자에서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빌려서 판다는 건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주식의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파는 걸 이제 주식의 공매도라고 하는데 나중에 주식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일단 주식을 빌린 다음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다시 싼 값에 사서 갚으면은 그 차익만큼 이익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치가 하락할 걸 예상할 때 이제 공매도라는 걸 하는 건데 이제 비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빌려서 그 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금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주식의 공매도가 주식 하락에 베팅을 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돈의 가치가 뭐 금리로 정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비투라는 게 당연히 뭐 미래의 돈을 좀 끌고 오고 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돈의 가치가 가만히 정해져 있을 때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돈의 가치는 계속 변하거든요. 금리에 따라서 그 변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투라는 거는 현금을 공매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금 가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금 가치가 이미 작년을 사실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현금 가치는 오히려 좀 저평가돼 있고 오히려 자산 가치 버블이 좀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금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게 맞았을까? 비투라는 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좀 준비를 했다면은 작년에는 좀 위험했겠다. 제가 했던 시기는 2020년 3월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하락에 베팅해도 괜찮은 시기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모두가 다 자산을 내던지고 현금만 찾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다. 돈을 풀겠다라고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고 현금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그 비투라는 현금의 공매도가 좀 좋은 시기였지만 반대로 2021년 좀 유행했던 그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위험하고 끝물이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좀 복귀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비투를 해서 좀 나쁜 결과를 얻었어. 혹시 여기서 뭐 비투를 하셔서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복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뒤돌아보고 하는 거. 여기도 명언을 하나 가져왔는데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루나 사태 혹시 다 기억하실 거예요. FTX도 그렇고. 근데 저희 클로알파 회원 중에서도 이 루나나 테라로 굉장히 자산의 대부분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그 루나를 다 사태를 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사태를 피할 수 있었냐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분이 작년에도 저는 몰랐는데 저는 루나를 투자 안 했으니까 작년에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대요. 작년에도 디패깅 상태가 있어서 테라가
해깅이 풀려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좀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보고 좀 수소문을 해보다 보니 이 루나 사태 때 뭐 그 루나 측에서 뭐 몇 조 원을 써가지고 얼마를 써서 이거를 막았다라는 것까지 좀 알고 계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루나 갖고 있는 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번에는 못 막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다 이제 전량 정리를 하셔서 다행히 한 10% 정도의 손실만 보고 좀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 작년에 그런 있었던 일을 그 본인의 이제 자산과 연관이 된 그런 이슈들을 공부하고 복귀하고 전략을 미리 짜놓지 않았다면은 이분도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날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에서 게임을 욕하지 않고 이제 룰을 배우자라고 했는데 결국 투자든 사업이든 항상 뭐 사기꾼들도 많고 위험 요소들도 많고 항상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은데 뭐 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욕은 할 수 있는데 뭐 시장은 썩었다, 구조가 잘못됐다, 다 이제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욕만 하고 있으면은 본인 손해거든요. 결국에 룰을 배워서 사기면 사기인 대로 아니면 이게 이거인 대로 결국 이 룰을 배워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는 게 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욕 말고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벽한 연습만이 완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복귀를 하는 게 이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이런 과정에서 내 돈을 잃었어 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제대로 좀 공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도 뭐 게임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 대부분을 제가 아마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게임 실력이 안 는다 이러면 게임하면서 계속 욕하는 분들은 아마 본인들 게임을 한 판 하고 나서 그 게임을 리플레이 돌려보면서 복귀하거나 공부하지 않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에서 졌어. 그러면은 리플레이를 보면서 뭐 내가 어떤 복귀를 하고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뭐 감정 때문에 잘 못했나?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뭐 정보 수집을 못해서 졌나? 아니면 내가 타이밍이 부족했나? 아니면은 뭐 전략이 뭐 달랐어야 됐나? 라는 거를 사실 뭐 게임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내 팀원들의 그거를 내가 원격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좀 항상 게임에서 뭐 티어가 낮거나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특징이 이제 복귀를 잘 하지 않고 야 그냥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해 하면서 그냥 별로 추가적인 연습이나 이런 복귀 없이 바로 뛰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복귀의 기본은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록을 저희 그 클럽알파 회원분들의 특징이 다들 그런 기록을 되게 잘 하시는데 뭐 투자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매일매일 나는 이런 시장에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런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됐고 뭐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 감정이 내가 지금 환희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공포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지금 나는 굉장히 뉴트럴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1년 뒤에 봤을 때 한 달 뒤에 봤을 때도 똑같이 그때 뉴트럴한 상태였나 그때 내가 진짜 환희였나 내가 좀 오히려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합리적이었을까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다들 기록을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이제 세상학개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 제 모습과 생각을 좀 기록을 해놓는 편이었고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방식대로 기록을 해놓고 여기는 카톡으로도 저는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가 혼자 투자 일기를 기록하고 혼자 하는 게 좀 어렵다면은 이걸 기록을 통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같이 할 친구가 있다면 같이 얘기할 만한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랑 야 지금 어떻게 생각해? 지금 어떤 것 같아? 라고 카톡만으로도 이게 저는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했던 이제 투자를 했던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서 얘기한 것들을 돌려보면은 좀 가관인 것들이 많습니다. 1년 전 이제 아니면은 2년 전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이제 보면은 저는 그때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환희에 차 있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합리적인 편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는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저조차도 약간 좀 상대적으로는 좀 합리적인 좀 이제 좀 환희에 덜 빠진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본 입장으로는 굉장히 좀 환희에 좀 그래도 차 있고 좀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러운 정도의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많이 했었고 왜냐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지금 그래도
이거는 뭐 아직 뭐 탄탄해 뭐 이런 그런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말들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무모할 정도로 좀 그런 낙관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복귀를 한 달 뒤에도 한번 하고 1년 뒤에도 한번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 달 뒤에 보는 그 감정 상태랑 1년 뒤에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못 느꼈는데 1년 뒤에 이제 그 대화 내용들이나 그런 걸 뒤돌아보면은 좀 새롭게 느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톡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좀 카톡이나 이런 걸로 투자 얘기를 아니면 사업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다음 이제 5번째 공통점인데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쉽게 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일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이거에 걸맞는 명언을 찾지 못해서 그냥 속담을 가져왔는데 매도 같이 맞으면 낫다. 근데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같은 이런 하락장이나 좀 어려운 시기에 같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제가 앞서 말한 이제 1번부터 그 4번까지의 그걸 보면 공통점을 보면은 목표가 높다, 실천을 한다, 여유가 있다, 복귀를 한다가 있는데 이게 다 친구만 있으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친구가 예를 들어서 클로알파 회원분들처럼 굉장히 높은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다라고 한다면은 나도 좀 더 높게 가져도 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목표를 못 잡았을까? 내 그릇이 이렇게 작나? 라고 이제 하면서 목표를 좀 서로 경쟁적으로 높게 잡을 수도 있고 실천을 하는 것도 옆에 사람이 실천을 하게 되면은 좀 저도 자신감을 얻게 되고 좀 게으름도 극복이 되고 확신도 조금 나 혼자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 옆 사람이 실천할 정도로 실천을 하네 하면은 좀 확신에 대한 그런 좀 힘을 더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유가 또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기도 좀 더 쉬워집니다. 왜냐면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좀 쫄리고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걸 여유 있게 좀 서로를 좀 다독여 주면서 우리 좀만 더 잘 버티자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복귀를 하는 것도 뭐 카톡방이나 이런 대화방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복귀가 되는 부분이니까 저도 이제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뭐 클라울파 같은 이런 모임 회원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친구 3명이서 그 투자를 세우면서 좀 다독이면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클라울파 회원분들을 보면은 좀 형제가 이렇게 이런 형제끼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제가 나란히 클라울파 가입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 내가 뭐 사업이나 투자를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찾아서 그런 얘기를 앞으로 우리 매일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시면은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성장은 좀 되게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점점 이렇게 벌어질수록 그러니까 모두가 성장을 하는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성장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말하는 그 주제도 달라지고 나는 계속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뭐 목표를 향해 가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뭐 얘기하는 게 재미도 없고 주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지 않게 좀 느리게 성장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에 관심이 없는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뭐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그래도 내 주변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 사는 편이야.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멈추게 되거든요. 나보다 항상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빨리 뛰어가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둬야 저도 좀 그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옆에 두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면은 좀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항상 많이 주변에 두셨으면 좋겠고 만약 친구가 없으시다면은 제 인스타그램인데 JUNXOO라고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항상 뭘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가끔 공유하고 하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없다 하면은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자극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인스타에 많이 올릴 테니까 혹시 올리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Q&A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상 질문 하나는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22명의 파이어족들은 요즘 어디에 투자하나요? 라고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요즘 제가 봤을 때 주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슬슬 바닥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 완전히 바닥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투자하기 매력적인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요즘은 제일 많이 굴리시는 건 이제 전자단기 산채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길게 이제 투자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언제 또 다시 반등하고 시장이 훈풍이 돌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전단체가 이제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그런 짧은 그런 걸로 이제 굴려서 요즘은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그런 거에 이제 연 수익률로 8% 정도씩 나와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현금과도 같이 이게 굴릴 수 있는 건데 이제 단기 사채로 8% 정도씩을 계속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하면서 뭐 유동성을 좀 짧게 이제 시기를 가져가면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상자산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놓은 상태면은 뭐 올해랑 내년까지 좀 다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두 가지 질문 드려보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본인이 투자한 것 중에서 후회하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회하는 투자는 사실 제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투자가 저는 후회하는 투자고 사실 저는 결과로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결과가 안 좋은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테슬라 이런 걸로 다 20배 넘게 벌었던 그런 종목들이 한 처음 1, 2년 동안은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았거든요. 테슬라도 제가 처음에 $200일 때 투자를 했었는데 뭐 지금 분할하기 전 뭐 3분할, 5분할하기 전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몇 달러 정도에 이제 투자를 처음 한 거고 그게 그 한 20배 정도 이제 올랐을 때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버틴 후에 이 좋은 시기를 잘 타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저는 사실 또 가상화폐 투자를 18년 초에 시작을 해서 하락장만 겪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이제 마지막 저점까지 10분의 1 토막이 거의 날 때까지 저는 투자를 계속 해왔어서 2년 동안 주변에 이제 조롱과 거의 멸시를 버티면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그래서 이더리움 평단가가 한 20만 원대였는데 그거를 그래도 550까지 갔을 때 좀 좋은 결과를 또 많이 얻었고 그래서 결과보다는 좀 이제 배운 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버티지 못하고 좀 나온 그런 투자들을 좀 후회하는 편이고 내가 버티는 확신이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포모에 휩쓸려서 지금 이거 나도 좀 타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역시 늦었네 하고 좀 중간에 나온 그런 투자들이 제일 후회되는 것 같고 좀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준비를 잘 해서 했던 투자들은 뭐 지금 결과가 안 좋더라도 사실 후회 없이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투자로 성공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지금 또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을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돈을 벌었던 게 이제 일을 안 하기 위해 돈을 벌었던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좀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 거고 저도 그래서 직장을 들어간 것도 이 직장에서 뭐 평생 일하거나 하려고 이제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오래 일할 생각이 없고 그 좀 뭐 사업이든 투자든 하기 위한 시드 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 회사를 다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봉순으로 쫙 해서 그냥 회사에 지원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좀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었던 분야에서 좀 일을 하고 싶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 거의 중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그런 그 예술 미술 쪽의 그런 일을 이제야 좀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또 이런 사업 쪽에서 이런 업력을 좀 쌓고 투자라는 게 저는 업력이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훌륭한 투자자도 한 번 삐끗 실수해서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어봤다고 해서 그 다음 투자의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가 쌓이고 그 경험이 쌓이고 업력이 쌓이면서 다음 사업을 점점 더 성공시킬 확률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좀 사업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많이 키워서 제 스스로의 가치를 좀 올리는 게 제일 좀 축적되는 좀 방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사업 쪽에 많이 지금 아직 좀 애송이지만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원하시는 사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